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직 펀드 매니저가 운영하는 주식 경제 채널 86번가입니다. 오늘은 넷플릭스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넷플릭스 다음 분기 실적을 예상하는 방법입니다. 넷플릭스는 현지 시간으로 오는 20일 오후 3시에 3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실적 발표에서 여러 지표가 중요하겠지만 아무래도 성장주이다 보니 매출액 성장률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지표만 보시면 다음 분기 매출액 성장률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미리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넷플릭스의 실제 지난 분기 대비 매출액 성장률과 이 지표가 예상한 다음 분기 매출액 성장률을 비교해 둔 그래프입니다. 상당히 흡사하게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이 지표의 정체는 바로 이연수익입니다. 이연수익이란 기업 입장에서 돈은 이미 받았는데 이를 회계상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은 나중에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멤버십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서 나타나는데요. 헬스클럽으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스클럽 A는 15만원을 선결제하면 3개월 이용권을 주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고객이 결제하는 순간 헬스클럽 A는 현금 15만원을 받게 되지만 아직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손익계산서 상에서는 매출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대신 향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부채 항목으로 이연수익 15만원을 기록해 두게 됩니다. 한 달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연수익 5만원이 줄어들고 드디어 손익계산서에서 매출 5만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처럼 선결제 멤버십 서비스의 경우 고객에게 약속한 서비스가 실제 제공되는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매출을 인식하게 됩니다. 넷플릭스도 멤버십 서비스를 제공하니 당연히 이연수익이 존재하겠죠. 다음은 넷플릭스의 재무제표 주석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의 이연수익은 아직 수익으로 인식되지 않은 멤버십 피, 기프트 카드, 기타 프리페이드 멤버십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멤버십 피가 우리가 흔히 넷플릭스를 가입하는 방법과 연관된 항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석에서도 보이시듯 이연수익의 대부분이 이 멤버십 피와 연관되어 있다고 하네요. 결론적으로 이연수익을 보면 현재 유료 가입자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게 되고 이는 다음 분기 매출액 성장률을 계산하는데 요긴하게 사용됩니다. 이제 이 수치의 성장률과 실제 매출액 성장률을 비교해 볼 차례인데요. 조심하셔야 할 것이 이연수익의 성장률과 매출액 성장률을 같은 분기에서 비교해 주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연수익은 향후에 매출이 발생할 것임을 알려주는 것이므로 일종의 선행지표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 분기 전의 이연수익 성장률과 이번 분기의 매출액 성장률을 비교해야 합니다. 즉, 2020년 2분기 매출액 성장률을 예측하려면 2020년 1분기 이연수익 성장률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한 분기 시차를 감안하여 작성한 그래프가 바로 이것입니다. 매우 흡사하게 움직이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다음은 연간 단위로 이연수익 성장률과 매출액 성장률을 비교해 둔 것인데요. 넷플릭스의 경우 연간 단위로 보아도 매우 높은 유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벌써 알아차리신 분도 있겠지만 이 점을 활용하면 3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날, 바로 그날 남들보다 3개월 빠르게 4분기 매출액을 곧바로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연간 자료가 나오게 되면 다음의 매출액도 예측해 볼 수 있고요. 많은 분들이 넷플릭스의 실적에서 가입자 순증을 살펴봅니다. 이연수익의 경우 그것과 맥락은 같습니다만 훨씬 파워풀한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입자 순증의 경우 회사에서 기준을 조금씩 변화시키기도 하고 실제 유료 가입자의 순증이나 지역별로 다른 멤버십 피, 그리고 한 달 무료로 끝나고 실제 결제하는 고객의 순증 등 다양한 가입자 믹스를 모두 표현해주지는 못하는 단점이 있거든요.
반면 이연 수익은 실제 결제한 금액이 보이는 것이므로 예측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이제 이연 수익을 활용해 오는 3분기 넷플릭스의 매출액을 예상해 보면 현재 시장의 예상치와 거의 흡사하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기업 입장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도 하기 전에 이미 고객이 선결제하게끔 만들었다는 것은 그 기업이 높은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지금 소위 잘 나가는 기업들의 경우 이연 수익 항목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86번가에서는 이미 테슬라의 이연 수익 항목을 분석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와 흡사한 형태를 갖춘 기업들의 이연 수익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6번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무쪼록 영상 내용이 시청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